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월 22일 HLB 및 HLB 관련주 장마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간만에 양봉이 나왔네요. 2.34% 상승한, 어제 대비 2.34% 상승한 104,8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HLB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고 오죠. 자, 코스닥. 어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5일선을 하회하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오늘은 재차 이렇게 상승을 시켜줬거든요. 시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인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 차트가 지수 차트랑 똑같은 모습, 매우 완연하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간만에 여기 차도 좋았어요.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매우 간만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현대차가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름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IT도 좋았고 차도 좋았고 특히 BT도 좋았죠. 삼성 바이오가 제가 보기엔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오늘 시장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았다. 둘 다 어저께는 5일선을 하회하는 음봉이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5일선을 재차 상승해주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의 모습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685 라인 정도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를 하네 못하네 하는 이 라인이겠죠. 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쉽게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근데 오늘은 좀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 특히 바이오군을, 이건 제 임의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A군, B군, C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HLB를 비롯해서 LB,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코스닥이 가려면 얘가 이제 뻥뻥 치고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서 가려면 바이오가 가져야 돼요. 코스닥은. 그래서 LB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LB도 중요하고, 삼성바이오는 얘 코스닥 아니잖아. 맞아요. 코스닥 아닌데 결국은 투자 심리라는 거죠. 투자 심리를 봤을 때는 삼바도 상당히 바이오에서는 좀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셀케가 되겠죠. 근데 셀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관련주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 셀제가 좀 더 이렇게, 이것도 약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 추세 끊고, 이렇게 보통 하락 추세 끊을 때 시그널이 뭐냐면 대량 거래거든요. 근데 셀제 같은 경우는 간만에 정말 이 당시 때 왜 재작년에 빵빵 치고 올라갔던 그 정도 거래량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래 추세 좀 반전이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오늘 또 얘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다. 셀케가 아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닌 셀제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차트 상황도 보면 이렇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5일선 돌파하는, 5일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양봉이 나온다면 상당히 강한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오늘 셀제보다는 셀케가 좀 더 강한 모습인데, 얘네들이 좀 꾸물꾸물하고 있는 것 같아요. A군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근데 좀 보시면 삼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많이 보세요. 오늘은 좀 약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을 약 2달 정도 했어요. 2달 정도 하고 이날 거래가 터지면서 재차 이제 2차 상승이 나오는 건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1차 상승 있고 2차 상승 올라갈 때 왜 상승 전에 흔들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중에 흔들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와중에, 2차 상승 와중에 약간 한 달 정도 지금 흔들기가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길게는 안 나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때 한번 이란 사태가 있었었죠. 이란 사태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크게 가격 조정까지 받고 이렇게 흔들기로서 2차 파동이 지금 완성되는 좀 그런 모습이고, 중간에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죠. 특히 삼성 관련주들은. 근데 좀 보셔야 될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2차 상승 와중에 중간에 흔들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LB가 지금 당장은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모습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LB가 재차 시세가 나온다면 중간에 흔들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라도 꼭 봐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바이오, 제가 보기에는 A군 내에서 추세가 제일 좋아요. 삼성바이오가 셀트보다도. 셀트리온 주주님들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거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삼바가 좋니 셀트가 좋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추세적으로 보면 삼바가 상승 추세에서 제일 좋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걸로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제일 양호해요. 한 50만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수급이 돼요. 그래서 40만원 언저리 사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 중간에 흔들기 있다. 왜 셀트리온도 예전에 이걸로 차트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박스권 돌파해주고요. 거래량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죠. 2차 파동이 나오면서 중간에 이렇게 흔들기가 있어요. 흔들기. 그 다음에 또 재차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와요. 짧은 조정 그리고 또 재차 시세 분출. 그러면서 크게 보시면 이게 이제 2차 파동이 되는 거고, 물론 얘는 3차까지 나왔죠. 나중에 좀 보시면 이렇게 3차까지 나와줬어요. 뭐 이렇게 3차까지 나와줬는데 어쨌든 이게 중간에 흔들기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LB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바이오 관련주 A군 1번이 LB, 2번이 삼바, 3번이 셀트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은 셀키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셀제가 추세 반전도 있었고, 나름 사실 셀트리온 삼형제가 합병을 한다면 키맞춤 때문에 셀제가 아마 가장 뭐랄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추세 반전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만약에 셀트리온 하실 같으면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셀케가 먼저 올라갔지만 셀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어찌되었건 바이오 쪽에도 시장에 매기가 좀 들어온다는 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우리 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뭐 LB는 구태여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자, 이런 박스권에 있고 첫 번째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와해, 두 번째 와해, 이 당시 때 이란발 사태로, 자, 세 번째 도전을 했는데 이 당시 때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봤죠. 우리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여기서 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와해가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일단 5일선을 상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붙어주면서 이 답답한 박스권을 돌파를 해준다면 추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은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 큰 장대 양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손쉽게 여기 12만원 언저리가 박스권이잖아요. 11만 6천원, 7천원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15만원까지는 한 번 정도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만원 언저리에서 좀 이렇게 약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차 여기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급 형태가 이제 일단 될 걸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 그 와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좀 좋은 소식을 기다렸다가 와해가 됐죠. 와해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지난주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 LB가 지금 프레임에 약간 뒤집어 써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긍정적으로 보는 부류, 특히 저 같은 경우겠죠. 애초에 리보세라닙이 출시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특히 진 회장님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이 어떻게 하면 항암 신약으로 제일 빨리 탄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원샷 원킬로 간암으로 가자, 폐암으로 가자. 좋다. 좋은데 이거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신생으로 바이오 업계 시작하는 회사로서는 버거울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일단 빨리 진출하자. 그럼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희귀약품으로 하자. 그럼 현재 희귀약품 위안 3차 4차 치료제. 오케이, 그럼 위안 3차 4차 치료제로 일단 단일 항암 시장제로 들어가서 우리 리보세라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그러면 현재 시장은 병용 콤보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회사에서는 위안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를 글로벌 임상을 했죠. 이제 프리 NDA도 거쳤고요. 이제 NDA 회사 발표에 의하면 NDA 신청을 할 건데 조심스럽게 3월 내지는 4월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뭐 인터뷰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추론해 보건데 3월 내지는 4월이라고 보여줬죠. 그 와중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 한경 기사에서 나왔죠. 3차 치료제 얘기는 빡 뺐어요. 빼면서 그 다음날 주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 때 회사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줬죠. 밤 12시에 대처를 해줬습니다. 3차 치료제가 될지 4차 치료제가 될지는 아직 내부에서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저의 생각은, 그래,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지금 위안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가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리보세라닙의 목표는 적응증 확대, 암에 대한 적응증 확대. 그래서 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교두보로 위안 3차, 4차 치료제를 시작을 한 것이 얘네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그냥 발빠르게 아주 빨리 리보세라닙이 NDA
허가만 해주면 된다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회사 목표, 애초에 회사 목표도 그런 거였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뭐야 너네 여태까지 3차 한다며, 그래놓고서는 지금 갑자기 3차 얘기는 쏙 빼고, 엊그저께 지난주에 그럼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미리 약친 거네. 4차 3차 안 하려고 이런 거 보니까 너네 약친 거잖아. 야, 이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지금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HLB를 믿고 리보세라닙의 성공적인 항암 신약 탄생을 바라는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보건데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HLB는 바이오 시장에 나오자마자부터 해서 노이즈의 연속이었다. 안 시끄럽던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공격을 안 받았던 적이 없었다. 나는 오히려 이런 거를 내 반성의 계기로 생각을 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을 많이 했어요. 뭐 공매 얘기도 했고, 뭐 본인 이력에 대해서, M&A에 대해서 자기 이력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반응하지 않아서 나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몇 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 정도도 뭐 진 회장님이 이 정도 지금 시장에서 프레임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인지를 하고 있고, 회사 자체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이때 뉴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리보세라님이 늦게 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전에 매출을 늘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항암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삼상 중인 항암제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라이센스인에 대해서 이 당시 때 흘렸어요. 이제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런 평을 받고 있는 것을 안다면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대응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내부적인 조율도 있겠죠. 이를테면 애로에 관해서 내부적인 조율도 있겠고, 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 뭐 서명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100% 맞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자리 좋을 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상승 위에 기간 조정을 잘한 다음에 자리 좋을 때 한번 치면은 빵빵빵빵 이렇게 되게 잘 쳐요.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이렇게 단기적인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상승. 어찌됐건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때 좀 좋은 소식들이 또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상당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뭐 일단 5일선도 올려야 되겠고, 단기 박스권 돌파를 하고, 그 와중에 좀 좋은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특히 3차, 4차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왈가불가 말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정리를 해준다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이 들고, 그 논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태까지 인터뷰 내용들, 그리고 뭐 시장에서 LB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또 제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 추세 반전, 시세 분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붙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HLB도 이 당시 때 좀 보시면 뭐 크게 이런 1차 상승이 있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언덕을 만들고 나름 뭐 이렇게 박스권이었다고 대충 보시면, 뭐 그래서 크게 보시면 요걸 1차 상승으로 보고 요걸 기간 조정으로 보시고, 박스권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붙잖아요. 이게 아마 혈액암 완전 간에 아마 뉴스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2018년도 3월 말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이후로 박스권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 붙으니까 보시면 매우 탄력적으로는 안 움직였는데 어느 정도 계속 움직여줬어요. 계속 상승으로 가줬어요. 이렇게 5만 원 했던 게 10만 원까지 그냥 쉽게 올려가줬어요. 이때는 뭐 쭉쭉 올라가지고 다시 한번 쭉쭉 올려주는 이런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쟤처럼 좀 지금 당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지만, 이 박스권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 아까 LB 2018년도 때의 모습을
비교하자면 박스권 돌파할 때 혈액암 완전간의 뉴스가 나왔듯이 요 박스권 돌파할 때 좀 좋은 뉴스가 나와준다면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3차, 4차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한 교통정리가 종식시켜줄, 그리고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회장님도 그렇고 회사 자체도 그렇고 충분히 숙고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타이밍만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LB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L생을 좀 보시면 뭐 나름 오늘 LB, L생 다 좋았는데 나름 여기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얘도 좀 올려가려고, 그리고 나름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LB보다는 좀 더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부터 좀 올라와 줘야 되고, 요 박스권, 얘도 뭐 크게 보시면 박스권인데요.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랄까, LB가 가져야 L생도 좀 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넥사를 좀 보시면 그나마 글쎄요, 넥사가 한 2% 정도 상승을 했다가 살짝 밀린 모습인데 가장 이렇게 등락폭이 좀 적긴 하죠. 저기 LB에 비해서 등락폭이 좀 이렇게 보시면 이 박스권 자체가 좀 더 얇은데요. 나름 얘도 다 갖춰서 그래서 얘는 거래만 한번 터져준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바이오 관련주들이 부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특히 그래서 많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화장품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넥사 같은 경우도 부수적으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식품도 하잖아요. 엊그저께 나왔던 콤푸차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갖다 붙이려면은 넥사 같은 경우는 갖다 붙일 게 많죠. 하물며 지금 중국 우한 폐렴이 좀 이렇게 확진되는 모습이잖아요. 미국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살짝 뭐 시장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안 좋았는데 우리 넥사의 단디바이오도 폐혈증 치료제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시장에서 좀 어떻게 잘 갖다 붙이면 중국 폐렴 관련주로도 될 수도 있긴 있거든요. 뭐 이것도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말씀드린 이유는 갖다 붙일 게 많이 있다. 나름 기간 조정도 양호하겠다. 거래만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큰 형이, 그러니까 LB가 먼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넥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넥사 혼자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형이 가지 않고 단독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갖다 붙일 게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갖다 붙일 게 많이 있어도 얘는 일단 시장에서 인식이 진해장 관련주잖아, LB 관련주잖아 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뭐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잖아, 이거는 아직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거는 그래 진해장, 그래 LB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LB의 모습에 따라 일단 넥사는 그렇게 더 움직일 수 있는데, LB가 더 올라간다면 넥사가 이제 여러 훈풍을 만나서 갖다 붙이고 해서 더 갈 수 있는데, 일단 LB가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LB가 가져야 넥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엘파가 살짝 뭐랄까 좀 탄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L생 LB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나름 얘도인데 일단 5일선 위에 좀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또 박스 하단 부분에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LB 관련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총평을 해드리자면, 단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나마 좀 오늘 긍정적인 게 연 3일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LB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보유량이 일단 깔려 있고,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개인 내지는 기관의 물량 싸움일 것 같은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좀 이탈을 했다면 요 3일 동안, 물론 3일 전은 거의 뭐 미비하게 들어온 거여서 좀 그렇지만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가담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박스권 하단 부근에선 들어오고 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설날 마지막 자금으로 좀 자금 이탈이 된 것 같은데 오늘 그 모습이 좀 해소가 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B, L생, 뭐 넥사, 엘파 다 같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재차 올라가 줘야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재차 이제 다시 오늘 기점으로 박스권 상당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가 미래 가치를, 방향성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그걸 보여준다면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좀 지지부진한 특히 좀 크게 보시면요. 세 달 반이에요. 이미 세 달 정도는 조정 기간이 거쳤고 크게 보시면 상승의 기간, 그다음에 하락의 기간, 그다음에 이제 바닥 다지는 기간,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재차 추세 반전을 노리는 딱 이 타이밍에 박스권만 돌파해 준다면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해 주면서 좋은 호재거리, 특히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회사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을 보여준다면 좀 더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이제 내일까지가 이번 주는 시장이 마지막인데 내일은 설날 전에 좀 좋은 복주머니 우리 복주머니 LB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한번 해보도록 좀 간절히 바래 보내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